자, 우리 봉섭님 올 출석 1등 하셨고요. 제시카님, 건강참님, 상규님, 아이장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문호님, 남양민, 맥켈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감기가 꽤 야무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걸려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34분 30초 넘어가고 있는데 8시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오늘 12월 7일 목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특급 참모,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되려고 여러 방면을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요, 오호, 전강후약이었네요. 어제 미국 투자자들은 조금 피곤했겠습니다. 쭉 마지막까지 상승 출발해서 흘러내렸는데 뭐 낙폭은 큰 편은 아닙니다. 어제 0.6% 정도 하락했지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피곤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치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어요. 전고치에서 산통을 겪고 있다. 자, 11월에 너무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월은 조금 뭐 숨고르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요. 무디스가 연달아 중국 관련해서 첫째는 중국에 대해서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고 어제는 이제 홍콩, 마카오 여기에다가 중국 은행들까지 신용 등급 전망을 일제히 하향했습니다. 이들 영향으로 홍콩 증시가 지금 엉망이네요. 항생지수가 어떤지도 한번 오래간만에 볼까요? 항생지수가 항생지수가 그래서 지금 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인가요? 저도 구조는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원금 손실이 꽤 큰 구간으로 진입해서 내년에 뭐 10조 이상 만기가 도래한다는데 엄청난 손실을 볼 것 같다. 참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뭐 역시 힘듭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듯이 우리한테는 뭐 조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일이네요. 자, 미국 연방정부 기금이 중국이나 홍콩, 특히 홍콩을 제외했다. 홍콩은 이게 선진국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외를 해버리면 펀드 규모가 89조 이런데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랄까 견눈질하는 펀드들도 있을 거고 다른 연기금도 이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이 연방정부 연금이 움직이면 이걸 눈치채고 다른 펀드들이 중국이나 홍콩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좀 보는 그동안 중국이 MSCI도 그렇고 계속 중국 비중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일 그 쾌재를 부르는 것은 인도죠. 포스트 차이나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인도 정시가 세계 5위 정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미국이 제껴버리면 인도가 먼저 덕을 보겠지만 우리나라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좀 우리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면 쭉 살 가능성이 있고 그런 흐름이 온다면 그때는 대형주 장세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지금은 연말이라서
네, 지금은 웬만한 펀드들 북클로징 다 했죠. 그래서 내년 한 통상 보면 2월 달부터 북 오픈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 1분기 중반에는 좀 대형주 장세가 전개될 수도 있겠다. 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제 자금 흐름들이, 그래, 지금 최근에도 중국에서는 자꾸 빠져나오고요. 최근 1, 2주는 대만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하, 세계, 그래, 중국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린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뭐랄까 제재라게 할까요?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를 100번 이상 한, 네, 아주 성질머리가 더러운, 학교로 치면 일진이죠, 일진. 지가 좀 싸움한다고, 네, 삥 뜯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지금 저 꼴이 났는데요. 어떡하겠습니까? 사필 규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이런 흐름도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대만도 전고치, 대만이 최고치를 냈었고, 일본 정시도 최고치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데요. 자, 특히 코스닥이 이렇죠. 네, 우리가 뭐 홍콩 H지수도 아닌데 이런 거는 누차 강조드렸지만 수급이 꼬일 때를 7월에 이 난리통을 하고 나서 수급이 꼬일 때로 꼬여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약해서 그런데 어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며칠 흐름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어떤 점이냐 하면 최근에 보면요. 네, 등락 종목 수가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최근 어제 빼고 7일 동안 보면 7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그 말은 투자 심리가 아주 나빠진다. 네, 자꾸 물려 들어간다. 자꾸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올라서 이제 8일에는 6일이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근데 어제는 변화가 있었던 게 어제 오전까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 SDI 44조 공급 계약 제가 그렇게 파괴력 있는 재료 아니라 그랬죠. 그걸 대단한 재료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겠는데요. 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이 뭐 최근에 이번 주는 코스닥 지수 움직임하고 에코프로 움직임이 똑같았어요. 어제도 한 요때까지는 10시 반 정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지수도 올랐다가 떨어지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 반등했다가 요때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싹 달라졌네요. 그 다음부터 에코프로 BM 비리비리 해가지고 쭉 어제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쭉 올라가지고 아침부터 더 상승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10시 반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옷장에 에코프로 BM이 다시 이때 쭉 밀렸거든요. 1시 반부터 쭉 밀릴 때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영향은 좀 받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양상이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랬네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9시 50분쯤 저점을 찍고 10시 한 30분부터 쭉 매수했네요. 근데 그동안 보면 지난주 밤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보면 외국인이 일 사더라도 지수의 영향을 별로 못 줬거든요. 그만큼 에코프로 BM의 지배력이 강했었는데 어제 10시 반부터는 외국인이 다시 영향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어제까지 제가 방송 때는 모르겠죠. 일단은 쏠림 현상이 먼저다. 이걸 먼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외국인이다. 근데 쏠림 현상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이게 제가 어제까지 방송 때 드린 부분인데 이제 바꿨습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10시 반부터 이런 일이 나타나고 오늘부터는 외국인이 1등이고 2등이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도 그래요. 장중에도 어제 흐름 보면 오전장 초반에는 와, 여태까지 분위기 안 좋았어요. 한 10시 반까지는 사실은 또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구나. 상승 종목이 줄어들 하락 종목이 늘어나서 야, 오늘도 또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나들겠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앞서 보셨듯이 10시 반 정도부터는 분위기가 싹 살라지더니 상승 종목이 늘었는데 오후장에 2시 이후는 좀 전에 보셨듯이 에코프로 BM이 밀리면서 지수도 주춤할 상황인데 오히려 상승 종목은 더 늘었어요. 오호!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지수도 가겠지만 시장 내부의 종목별 움직임도 좋았다. 에코프로비 밀린다고 해서 상승 종목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거 역으로 본다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금양까지 쏠린 몇 종목이 오히려 하락하면 이들 종목이 어제 다 밀렸죠.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 네, 참 미안한 이들이 쏠림 6종목이 상승하면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들이 쏠림 몇 종목이 하락하면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 참 이런 청개구리 같은 양상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쏠림 현상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그럼 오늘 어떡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외국인들이 최근의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합 내지는 소폭 순매수 분위기죠. 국제 자금 흐름도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큰 자금들은 다 1년 농사를 끝냈죠. 북클로징 했고 지금은 짜잘한 외국인들만 남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순매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들었습니다만 월요일도 장 초반 한때 외국인이 팔았다가 많이 팔았다가 쭉 줄였고 화요일은 오히려 순매수,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주식을 그렇게 크게 순매도 할 상황은 아니다. 환율이 1310원대 있는데요. 또 우리 11월 수출 지표가 매우 괜찮았어요. 아주 긍정적이라서 12월에 더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크게 순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매도 하더라도 소폭이고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외국인은 오늘 긍정적이겠다. 그럼 이번에 쏠림 현상은 어떻습니까? 쏠림 6종목 어떨까요? 하는데요. 어제 보면요. 보죠. 이번 주 초반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래대금 1위, 삼성전자가 2위 이런 날이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위로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쏠림 몇 종목이 거래대금 수위가 내려왔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BM이 2위로 내려앉았고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합쳐서 29%까지 차지했었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고 이랬는데 이들도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쏠림 현상도 이제 절정이 지났다. 자,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요. 이 11월 17일 상장하고부터 사실 또 쏠림 현상이 작은 쏠림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면 인기 유명 유튜브가 또 유튜브에 요즘 여러 군데 또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뭐 자기가 잔고를 또 보여줍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샀더니 이날 상장하는 날 샀더니 수익 많이 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또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었죠.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어제는 개인도 순매도 그래서 그 약발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사실 그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은 제가 방송을 봤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엄청 깝니다. 두산 로보틱스 전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왔다고 엄청 까면서
두산 로보틱스 매출 뭐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몇 조고, 에코프로를 비하면 시총이 뭐 조단인데, 뭐 어쩌고 매출이 조단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출도 매출 나름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의 70%는 원자재라 그랬잖아요. 원자재를 들여와서 실질 매출은 그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 매출이.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종합상사들이 매출 그대로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한때 종합상사는 중개하는 거 아닙니까? 1조에 살아서 1조 100억에 팔면 이 매출 1조 100억이 옛날에는 종합상사 매출 이렇게 잡아 이런 거는 비슷한 얘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제 실질 매출은 전체 매출 한 30% 정도 보면 됩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뭐 3분기는 실적이 좀 적자가 났지만 4분기는 괜찮을 거래. 어떻게 괜찮아? 지금 그 리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4분기는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의 주식은 막 까대는 저는 아주 나쁜 태도라고 보는데요. 그냥 내 주식 좋습니다. 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거의 일단락되는 뭐 기술적 반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래 대금도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도도 줄었고 주가도 일단락되는 뭐 쏠림 현상도 절정을 지났다. 첫째 외국인 오늘은 뭐 긍정적인 환경 당분간 이럴 거고 두 번째 쏠림 현상도 좀 완화되는 환경 그러면 기대를 해볼 만한데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등락 종목 수가 지금 어제 드디어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었는데요. 이게 최근 8일 중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이틀밖에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1000개 넘었는데 오늘도 상승 종목이 많을지 이게 초점입니다. 상승 종목이 많다는 거는 시장이 좀 활발하다는 거죠. 테마가 된다. 과연 그렇게 될지 그게 오늘 제일 관점.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이 한 900개, 1000개 된다면 시장이 완전히 좀 활기를 띨 것 같고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어제 전에 화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참 답도 없다. 하락 종목이 이렇게 1000개가 넘어가고 답도 없다 싶었는데 어제 영케 시장의 탄력을 회복했는데 그게 오늘도 이어질지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참 한 900개, 1000개 되는지 그 초점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질문 주셨네. 리치맨님, 네오이드 홀딩스가 탄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컴퓨터 홀딩스 상한가 쳤죠? 네, 상한가 친 이유는 컴퓨터 홀딩스가 게임이란다. 코인 거래소죠. 코인원 대주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요즘 위믹스가 4천을 돌파했다네요. 위믹스가 지금 올라가면서 위메이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배경은 좀 위믹스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머니들 그래서 코인원 대주주인 컴투스 홀딩스 돋보이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이런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 관련주들이 두가 좀 내밀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건 있죠. 우리 그 관련해서 제가 요거를 707에 넣어놨나요? 네.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도 요것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게 두나무거든요. 두나무 지분을 우리 기술 투자 갖고 있다. 예전에 한번 코인 한창일 때 이런 거 다 나왔죠.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에 좀 빗썸 관련해서는 T사이언티픽 이런 주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동네인데 요 정도부터 좀 움직이고 그런 맥락에서는 요 동네가 갤럭시아 모니터리 요 동네가 이제 STO 요즘 STO 얘기가 자꾸 되는데 제가 지금 STO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시가총액 애매해.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시총이 지금 4천억대인데 4천억대는 좀 빠듯하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어쨌거나 요즘 이쪽은 STO
그 다음에 이쪽은 게임이든 게임 토큰 또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그 시장이 상승 종목이 많은 게 지금 괜찮은 게 이런 뭔가 테마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아프리카 TV가 또 강세를 보였죠. 아프리카 TV. 근데 아프리카 TV는 여기 매도가 좋겠어요. 아프리카 TV가 트위치가 게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방송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모이는데 트위치가 내년 2월 말로 서비스 중단하겠다. 왜? 한국의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적자더라. 근데 요게 이미 알만한처럼 네이버에 치지직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수혜라기보다는 이제 네이버 치지직이랑 강자가 등장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TV는 저는 오히려 매도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트위치가 서비스 종료 뉴스 나오면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어제 강세를 보였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오후 구글로부터 투자받았다 해서 점상 같고 뭔가 좀 긍정적인 오늘도 지금 분위기가 좋네요. 개장전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뭔가 좀 어제는 그래 시장 내부에 상승 종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뭐 나름대로 좀 볼만하고 YG도 어제 얘기가 나왔죠. YG도 드디어 우리의 블랙핑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 사인에 대해서 블랙핑크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는데 이 각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 플레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4명이서 뭉쳐서 블랙핑크 하는 거는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계약을 안 해. 아직은 안 돼서 뭐 제니가 혼자서 뭐 어디 뭐 한다.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4인이 전체 블랙핑크가 유지된 것만 해도 YG 엔터테인먼트는 긍호재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베이비 몬스터 지금 일주일 만에 우리가 뭡니까 이미 순위에 올랐다 그러죠. 자, 베이비 몬스터가 블랙핑크 얘기만 나오네요. 빌보드 200에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발표 일주일 만에 참 우리나라가 신인 그룹이 나와서 발표곡이 일주일 만에 빌보드 200에 올랐었다. 참 우리 엄청난 나라입니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료도 어제 등장하고 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제는 마치 좀 개별 재료들도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덜썩거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오늘 한 900개 1000개 되면 분위기는 싹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12월 들어서 11월 말 12월 들어서 참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잘못하면 요렇게 최근에 하락 종목이 많은 골뱅이 들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주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제 잘 위기를 극복했고 오늘부터는 조금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하면 저랑 외국인 동향, 상승 종목 수, 그 다음에 쏠림 현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분 남았는데요. 2분 동안 준비하시고 9시부터 저랑 개장 방송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분 후에 뵙겠습니다.